안녕하십니까, 테슬라인입니다. 오늘 야간 주행하면서 제가 이제 9월 3일에 구매를 했으니까 딱 3주 지났어요. 이제 오늘이 24일이니까 3주 동안 운행을 하면서 또 추석 연휴 때 조금 그래도 장거리도 좀 타고 이래 보면서 승차감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타보고 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엉덩이 앉는 부분과 여기 이제 등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엉덩이를 받치는 부분이 너무 짧아서 허벅지가 이 무릎 오금 있는데 거기 정도까지는 받쳐줘야 되는데, 허벅지서부터 엉덩이를 받쳐주는 이 부분이 너무 작으니까 좀 하체에 오는 압력이라든지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진짜 이렇게 제 시트 포지션을 저장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탈 때마다 시트가 너무 불편해서 계속 이렇게 시트를 좀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타는 국산차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수입차들을 번갈아 가면서 앉아봐도 이 시트는 정말 잠깐 앉았을 때는 약간 그 전형적인 미국 소파 느낌이 있어서 그냥 푹신푹신하다, 뭐 잘 잡아주는 느낌은 없지만 그냥 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한 5분 이상 앉아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패밀리 세단용으로는 좀 불편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아마 실내 공간이 아반떼보다도 좀 좁은 것 같아요. 아반떼보다도 좁고 M3보다도 좀 더 좁아서 정말 이거는 저는 이제 거의 혼자 차량을 운행하니까 괜찮지, 이거 뭐 가족분들이 타시거나 물론 연인분들이 타시는 거는 두 분이서 타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3명 탄다 4명 탄다 이거는 사실 뭐 가까운 시내에서 뭐 가까운 거리 이동한다 이 정도면 모를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이렇게 뭐 장거리를 간다 그러면은 절대 불편합니다. 이거 애기들 그 카시트 그거나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정말 실용적이지는 않아요, 이 구성 자체가. 제가 그 EV6 타봤을 때 EV6가 뒷자리가 좀 광활하게 넓거든요. 그 자꾸 EV6를 그 어리버리한 딜러 때문에 EV6를 못 산 게 이렇게 조금 한이 맺히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지만 달리기 성능이나 운동 성능으로 기준으로 해서 따진다라고 하면 정말 뭐 그 말 그대로 모델 자체가 퍼포먼스니까, 퍼포먼스에 대한 거는 정말 뭐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뭐 주변 지인들 그냥 그 제로백 한번 찍어주면 그냥 너무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런 퍼포먼스 면에서는 좀 좋고, 제가 운행을 하면서 조금 느꼈었던 거 하나는 이 컬럼식 기어 노브를 쓰는 차가 없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국산차, 특히 국산차는 이게 와이퍼예요. 윈도우 브러쉬인데, 윈도우 브러쉬 중에서도 레버를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워셔액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워셔액이 나오는데, 얘는 이쪽이 기어 시프트다 보니까 반대쪽에 워셔액이랑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레버가 있는데, 얘가 깜빡이 역할도 해주지만 요 옆에 기아 시프트의 요 파킹 브레이크 누르는 이 버튼처럼 요 반대쪽에도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와이퍼가 작동을 해요, 단발로. 그리고 깊숙이 눌러야 워셔액이 나오는데, 이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몇몇 오너분들이나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조작을 좀 잘 못하시는 여성 오너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워셔액을 안 뿌리고 와이퍼만 작동을 하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먼지 쓸기만 하는 거예요. 워셔액이 안 나오고, 이거를 꽤 깊이 눌러야 이렇게 워셔액이 나와서 창문을 닦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고 살짝만 누르면 와이퍼만 작동을 합니다. 이거 깊숙이 눌러야 되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그냥 그 미국 차의 그 투박한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작동을 되게 좀 강하게 눌러야 돼요. 뭐 기아 바꿀 때도 깜빡이 올릴 때도 세게 올려야 되고, 약간 그런 점들. 문 닫고 할 때도 굉장히 세게 닫아야 문이 닫혀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 도어 클로징 그걸 옵션으로 또 장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뭐 장착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문을 닫을 때 제 차를 이제 처음 타시는 분들이 차를 좀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문을 살짝 닫다가 보면 꼭 놓쳐가지고 이제 다시 2번, 3번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운행을 하면서 조금 기특했던 거 하나는 얘가 회생제동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발을 떼면 차가 멈추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뺐다가 놀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악셀을 전개하고 약간 요게 반복되다 보니까 차가 저 혼자 탈 때는 사실 괜찮은데 옆에 누가 타면 차가 울컥거리는 거를 느낀다고 할 정도로 좀 이 테슬라 운전하는 게 아직까지는 길이 안 들어서, 왜냐면 제가 회사 차도 타고 제 차도 타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타다 보니까 약간 길이 안 들어서 이게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매번 운전하는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기특하게 여겼냐면 오토파일럿을 누르면 쭉 항속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얘가 저보다 운전하는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게 운전을 잘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은 좀 내부순환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내부순환도로에서도 전에 제가 회사차로 쓰던 K7이나 그랜저가 놓치는 구간이 있어요. 꼭 이 곡선의 곡률이 좀 너무 커서 코너 돌다가 나 몰라 하고 그냥 딱 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끝까지 좀 잡아주더라고요. 하지만 해당 차량은 2017년식이어 가지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차선 잡는 게 그렇게 뭐 기민하지 않았었던 때라, 그거는 제가 가장 국산차 중에는 뭐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는 K9 시승해 보면서 비교를 해서 한번 다시 요 구간 가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뭐 제가 타본 차 중에 얘가 내부순환도로에서는 가장 기민하게 움직인다. 제가 G80 탔을 때도 한 구간 놓치는 구간이 있었는데 얘는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시트 의자에서 바로 아랫부분에 뭐 아마 뭐 전기장치나 배터리 관련된 뭔가가 있겠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이 완전히 플랫한 게 아니고 시트 바로 앞쪽에 뭔가 이렇게 블룩 올라와 있어요. 그 위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토파일럿 키고선 다리를 조금 편안하게 위치를 바꾸느냐고 무릎을 세워서 앉으면 발바닥이 이렇게 플랫하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그 턱 때문에 뒤꿈치를 든 것처럼 이렇게 까치발하고 있는 것처럼 요렇게 앞이 들려서 조금 그게 좀 불편하게 좀 거북하게 느껴져요. 요거는 좀 뭐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요런 구성을 갖고 있는 차가 없었어 가지고 요게 좀 되게 다리를 이렇게 좀 세워서 앉을 때마다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다음 세대의 차량이 나오면 이 시트는 진짜 크게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게 너무 불편해서 요것 때문에 이게 너무 승차감의 질감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약간 거기에 좀 꽂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신차 패키지에 대해서 좀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신차 패키지 중에 방음 설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알루미늄 패드 이렇게 붙여가지고 진동이라든지 뭐 소음을 잡겠다고 방음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좀 낚이지 마시고 차량을 출고하면 이 순정 상태로 한번 좀 타보시다가 뭔가를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옵션으로 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저는 정말 간곡하게 권해드립니다. 굳이 차 나오자마자 무슨 뭐 신차 검수부터 해가지고 뭘 맡긴다 정말 다 의미 없는 짓이고 다 상술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3주 동안 타면서 이 차에 뭐 노이즈가 너무 심하다, 아니면 너무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잡소리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질 않았어요. 단지 뭐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이 풍절음이 좀 들린다, 아니면은 바퀴에서 나는 그 구름 소음이 좀 들린다, 요 정도인데, 그 정도는 제가 무슨 최고급 세단 S클래스라든지 뭐 보그라든지 레인지로버라든지 뭐 어떤 뭐 벤틀리라든지 이런 뭐 승차감과 정숙성을 포커스로 맞추는 고급 세단을 모는 게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서 이 차의 정숙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이게 뒷광고를 받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뭐 방음 시공을 해야 된다, 오디오를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음악도 좀 들어보고 넷플릭스로 영화도 보고 했는데 오디오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물론 막귀라고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탔었던 어떤 차보다 오디오가 성능이 너무 저질이어서 이거 뭐 100만원, 200만원, 뭐 300만원 들여서 오디오 튜닝을 해야 되겠다. 차가 잡소리가 너무 심하고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음 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털끝만큼도 안 들거든요. 제가 방음 시공을 했다는 차도 잠깐 타봤어요. 그래서 비교 테스트를 해보느냐고. 그런데 그냥 차주한테는 좋았다고, 확실히 좀 정숙하네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그냥 뭐 인사치레로 한 말이고 사실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새 차를 받자마자 내 손 거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발겨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뜯어내가지고 차를 뒤집어 놓게끔 하지 마시고, 한번 타보시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만한 거 있잖아요. 틴팅이라든지 블랙박스, 이런 것들은 뭐 바로 해도 좋으니까 그런 정도만 일단 해보시고, 그러고도 요거에서 나는 요것보다 조금 더한 느낌을 좀 받고 싶어, 더 좀 내 차를 위해서 이 정도 투자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하나씩 필요에 의해서 하셔라.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들, 그분들은 대부분 다 광고를 받거나 아니면 해당하는 업체하고 보통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 하면 좋다, 이거 하면 좋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게 없어도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에서 오디오도 가장 잘 만든다는 보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오디오가 그렇게 쓰레기일까요 과연? 뭐 테슬라 오디오는 뭐 그냥 떼어다가도 딴 데다가 안 쓸 정도로 뭐 쓰레기다, 뭐 1000원짜리다, 뭐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뭐 소재야 플라스틱으로도 돼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들어본 바로는 테슬라의 오디오가 그렇게 못 들을 정도로 뭐 쓰레기다, 안 좋다, 뭐 이건 오디오도 아니다 라고 생각될 만큼의 어떤 뭐 성능상의 하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풍부한 공간감을 느끼면서 음악도 들었고 영화 볼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사운드의 힘이라든지 울림도 굉장히 좋았고 나름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은 뭐 충전 시설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 집밥을 먹이지 못하고 있고 회사에도 충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왕신리 CGV 가서 영화 보면서 충전도 해봤고 이마트 가서 장 보면서도 충전도 해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터라, 아니면은 저쪽에 하남 스타필드 갔을 때도 거기에서 이제 슈퍼차저로 충전시키고 뭐 요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냥 생활 패턴 자체가 배터리가 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충전 시설 뭐 슈퍼차저가 있는 곳을 따라서 동선이 약간 한정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슈퍼차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CGV라든지 아니면 IFC몰이라든지 하남 스타필드라든지 이렇게 슈퍼차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쇼핑이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권이 있는 곳엔 테슬라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신축하는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데스티네이션 차저라도 설치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워커힐 호텔 갔었을 때 워커힐 호텔에도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있어서 그냥 방문했을 때 거기에 완속 충전기지만 꽂아 놓고 뭐 식사라든지 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충전량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한 20% 이상 충전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완속 충전기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빠르구나 라고 느꼈었던 게, 물론 바닥에서 완충까지 하려면 많이 걸리겠지만
한 50% 정도 있는 상태에서 충전 물리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한 75% 거의 80% 가까이 충전이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생각해보면 전기차를 이용한다는 게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뭐 아주 그냥 극악하게 불편하진 않은데 생각의 틀 자체가 약간 한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다라는 거는 확실히 좀 공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관공서, 아니 심지어 저희 동네 관공서에는 충전 시설이 없더라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이 관공서에.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어서 그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뭐 제네시스에서도 이제 신차로 발표하는 거는 기존 차량의 어떤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뭐 계속 내연기관이 나오겠지만 신차로 발표하는 거는 다 전기차만 나오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기존에 이제 많은 이제 뭐 빌딩이라든지 건물, 아파트들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전기차 충전 시설을 범용으로 만들어 놔야 특정 브랜드의 특정 어떤 업체 상품이 아닌 범용 충전기를 빨리 설치를 해놔야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브랜드의 충전 시설이 있는데, 제가 이런 특정 브랜드의 젠더를 사야만 이용할 수 있는 이 충전 시설을 왜 설치해 놨냐고 물어보니까 전에 있던 관리소 소장이 설치했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뭔가 지원금을 좀 받았던지 뭔가 이렇게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설치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설치된 걸로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요. 뭐 제 뇌피셜이죠. 그냥 뭐 사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생뚱맞은 충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하는 충전 시설 설치해 놓은 업체에선 그 젠더를 팔지도 않고 부품이 없어서 생산할 계획이 아직 뭐 잡혀 있지는 않다, 뭐 사용 못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3주 정도 몰면서 느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운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소리 없는 M3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타고 있는 것도 모델 3 퍼포먼스고, 제가 갖고 있는 M3도 M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간 M3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가 울릴 정도로 배기 사운드도 순정 배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크고 성능도 좋고 한데, 그런 어떤 감성적인 막 으르렁대는 감성적인 건 없지만 정말 무슨 공간 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만큼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차임에는 확실해요. 그렇게 강한 성능을 갖고 있는 소리 없는 M3 타는 느낌이에요. 실내가 좁은 느낌도 그렇고, 물론 M3처럼 BMW처럼 막 조잡하고 막 정신산만한 이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화이트 시트의 화사한 분위기, 그리고 이 어항으로 꾸며져 있는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느끼는 그 싱그러움, 이런 것들은 좀 말로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EV6가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정말 SUV가 나오고 그 다음 세대의 전기차가 나오고 한다고 하면 전 세계의 어떤 전기차보다 국산 전기차가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입산 전기차들이 뭐 테슬라만큼의 어떤 성능적인 면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가격적인 면도 사실 테슬라가 이게 8천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차라서, 이런 정도면 8천만 원 정도대의 국산 전기차 SUV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뭐 GV80보다 더 좋은 차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이제 그런 정도로 대형 국산 SUV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구매할 의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보그의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구매합니다. 제발 보그가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말고 순수 전기차를 좀 하루빨리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인이었고요. 제가
뭐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남겨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댓글 달아드리면서 소통하고 있으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테슬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라든지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약간 호갱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테슬라 홈페이지에 몇몇 보험회사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그렇게 낚시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해당하는 보험회사에 들어가봐도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다고 해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특전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당 보험회사에도 다 물어봤는데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데 왜 그걸 써놨는지, 그리고 왜 고객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다이렉트 보험에다가 그거를 해놨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